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이노베이션의 이 베리스모 관련해서 지분교환 방식 100% 인수 추진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삼각합병 관련해서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지분교환 방식 100% 인수 추진제 타이틀 기사인데요. 뭐 삼각합병으로 결국 이제 이노베이션이 현금 유출 없는 지분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시를 통해서 HLB하고 HLB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고 보통 부르죠. 14명의 이제 기존 베리스모 주주에게 삼각합병의 이제 결과 이제 이노베이션 주식을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베리스모의 모든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베리스모의 이제 주식 교환 비율은 이제 베리스모 주식이 이제 2.2주당 그 HLB 이노베이션 한 주가 이제 뭐 교환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별도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다. 삼각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베리스모는 이제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를 개발한 유펜 이제 연구팀이 설립한 회사죠. 예, 현재 상용화된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고용암 치료에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베리스모는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키르 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암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준 교수가 이 창업 어드바이저로서 이제 기술 임상개발 자문을 회사 초기부터 받고 있어요. 칼준 교수는 뭐 여기 말고도 이제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타트업에서 여러 이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모는 이제 고용암과 이제 기존의 이제 혈액암 쪽에서 이제 초기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베리스모 구주주들에게 이노베이션 신주가 이제 교환으로 진행되고 11월 달에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지분율이 18.39%에서 100%로 바뀝니다. 중기전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스모 임상과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 베리스모의 이제 성과가 이노베이션의 이제 결과를 대듯이 마치 엘레바 테라피틱스 결과가 HLB가 되는 장기적인 그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 칼준 교수와 카티 이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자료로서 제가 좀 살펴봐 드리면, 이분이 이제 카티를 처음 개발한 칼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뭐 12년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이제 항암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2000년 초반에 그 아내가 46세 나이로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암 진단을 이제 받았던 96년도부터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이 카티를 이용한 이제 항암 치료 연구를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그 2010년도 되면 이제 실제로 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칼준 교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죠.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인데 유명합니다. 6살 소녀 에밀리의 이제 혈액에서, 환자의 혈액에서 이 T세포를 골라내어서 이 카티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TCR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MHC를 이제 제시하는 수시상 세포에서 이 항원을 제시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암세포를 제거를 합니다. 뭐 포퓨린을 넣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제 그 효소를 이제 분배해가지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이 있는데, 이제 이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면 그 T세포가 정상적인 암 탐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몸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T세포가 다시 이제 감지할 수 있도록 카라고 하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리셉터에다가 이 키메라 이제
형태로 항원을 이제 조각을 이제 넣어서 찾아가게끔 만들어서 다시 이제 에밀리의 혈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전 자체가 연구됐는데 제약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시도를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가 되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이 부분들에서 간망만 하고 뛰어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밀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부분들이 이제 학회지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틈을 보고 있던 이제 노바티스가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기술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뭐 1조 부어가지고 하는데 2012년, 13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그 킴리아가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한 5년 정도 안에 그 노바티스가 이제 초기에 그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백혈병 쪽에 좀 있다가 그 뒤에 좀 약세에 있던 부분들을 카티로서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제 결과가 있으면 빅파마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컨덤 점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길리어드도 카티 개발을 하면서 하듯이 그 이제 그 칼준 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준 교수가 기존에 혈액암 쪽에서만 있고 고용암 쪽에서 효과를 못 내는 큰 이유가 뭐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앞서 이제 기사에 나왔듯이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종양 주변에 이제 미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그 침범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게끔 방어벽을 막 쳐버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암 쪽에서는 카티가 제대로 이제 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세포를 골라서 이걸 증폭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해서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온오프하는 어떤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혈액암에서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으면 반응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반응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신치료제 형태로 이제 그 특히나 간암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나오듯이 카티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거의 90%입니다. 뭐 심한 경우는 100%니까 그러니까 완치가 이제 혈액암 쪽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고용암 쪽에서만 성공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대단한 이제 면역항암제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에 비해서 카티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대량 생산이 어려운데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 베리스모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에 가장 중심이 되어 있던 카티 개발진들이 만든 회사가 베리스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스모를 이노베이션이 100%로 가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임상 초기입니다만 임상의 과정에서 데이터가 좋아지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이노베이션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중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뭐 갖추게 되는 어떤 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베리스모 관련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베리스모 지분 대신에 이제 이노베이션 지분을 가지게 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노베이션 지분을 뭐 370억 취득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는 이번 주에 이제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시간에 이제 한 4.58%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킴리아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5년 만에 이제 FDA 허가 약물이 나오면서 카티 시장이 열렸듯이 베리스모가 지금 진행하는 기존의 카티의 단점을 극복하는 고용암 쪽의 임상의 어떤 기대가 지금 이제 임상 1상 정도입니다만 그 카티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임상보다는 이제 임상 기간이 좀 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카틴 한 번만 딱 치료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총 비용에서는 오히려 이 카티 치료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 받고 있기 때문에 중기 라인에서는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관심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넷이 넘어서 이 공시가 나오면서 이 거래량도 이제 오늘 거래량이 28만 주인데 시간 내에 거의 절반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나와서 이제 4.58%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베리스모 이제 주식을 이노베이션 주식 형태로 이제 받게 되는 뭐 요런 어떤 삼각협병의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부진한 흐름으로 일단 HLB와 계열 종목들이 이제 했는데 다음 주에는 테라피틱스와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테라피틱스는 그나마 지금 양봉 부근에서 일단은 형성을 해줘서 이제 9,650원 뭐 소폭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면서 한 4일 정도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봉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주 양봉이 이제 테라피틱스와 이노베이션의 흐름이 포스트 리보세랑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본래 이제 그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제 글로벌의 어떤 흐름들도 다음 주에는 이제 반전의 어떤 기대감이 또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